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딱 두 가지 ETF만으로 연평균 15%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 ETF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투자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봉지라면 끓이듯이 쉽고 간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봉지라면 재테크다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봉지라면 재테크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ETF 역시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인데요. 아마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마음이 또한 편안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같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 두 개 또는 세 개를 하나의 봉지라면 즉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해당 ETF는 어떤 ETF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그랬을 때 기대 수익을 몇 %로 기대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내 돈을 투자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얼마나 불어나는지도 가끔씩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같은 봉지라면 재테크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봉지라면 이름은요 수제라면입니다. 자, 수제라면 조금 생소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봉지라면 종류를 합하면 총 10가지 정도입니다. 또한 어떤 봉지라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두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시피만 따지면 총 16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10가지 봉지라면과 총 16개 레시피를 준비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기간 그리고 재정 형편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봉지라면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또한 나의 투자 성향 안정적이냐 조금 공격적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만 생각하면 딱 맞추어서 어떤 봉지라면이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봉지라면 내비게이터가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내가 어떤 봉지라면의 어떤 레시피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책 원고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 출판사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 책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봉지 라면과도 비교하면서 아 나에게는 어떤 라면이 가장 좋구나 라는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기에는 가장 좋겠죠. 물론 책은 교보문고나 예서24 등등의 온 오프라인 모든 서점에서 언제든 구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아직 시중에 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 판매는 6월 1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북펀딩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전 예약 판매 기간입니다. 북펀딩 기간 동안에 구매하신 분들은 책 뒷면에 일종의 저자 사인과 비슷한 건데요. 구매자들의 이름이 책 뒷면에 표기가 됩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북펀딩 기간 동안에 구매하신 분들의 책은 별도로 인쇄되고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뒷부분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금 유명한 책들은요. 실제 판매를 하기 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구매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북펀딩이라는 형식의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 북펀딩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딱 두 가지 ETF만으로 매년 연평균 15%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제 라면입니다.
봉지라면 가운데서도 수제라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제라면을 이해하기 전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인용하죠. 봉지라면 컨셉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 라면입니다. 즉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제라면은 기본 라면에 속하는 미국 S&P 500 지수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 두 개를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수제라면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기본 라면 투자자들, 즉 기본 라면이 뭐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약간은 다른 맛을 추가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수제라면에 사용한 두 개의 ETF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림은 제 나름대로 수제라면 세 가지 ETF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티커 기호를 보면 MOAT, 그 다음에 COWZ, 그 다음에 QQMG가 있는데요. 여기서 QQMG는 제가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도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QQMG ETF가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OAT, COWZ, 그 다음에 QQMG 각각의 설정일, 즉 상장일을 보면요, MOAT가 2012년도에 상장이 됐고 COWZ가 2016년도, 그리고 QQMG는 가장 늦게 2021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OAT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가 무려 10년이 넘는 나름대로 오래된 ETF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어떤 ETF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MOAT는요, 모닝스타가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모닝스타가 투자의 기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만든 경제적 해자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둘레를 따라 만들어 놓은 못을 뜻합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경쟁회사가 침범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구축한 기업을 해자 보유 기업으로 봅니다. 이 같은 경제적 해자 개념을 바로 워런 버핏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는 워런 버핏이 만든 경제적 해자 개념을 토대로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닝스타 와이드 못 포커스라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MOAT라는 ETF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지수, 즉 경제적 해자 개념이 뛰어난 기업들의 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MOAT ETF는 S&P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해자가 탁월하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사업 모델을 감히 다른 기업이 쫓아오기 힘들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MOAT ETF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보유 종목 탑 10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10개 종목 가운데 익숙한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기업들은요, 첫 번째 보면 세일즈포스, 이거는 기업용 IT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말 세계적인 유능한 기업입니다. 세일즈포스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아래 10번째 보면 웰스파고. 웰스파고는 자주 들어보셨죠? 미국의 금융회사입니다. 웰스파고 아주 큰 금융회사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기업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 MOAT는 뭐 빅테크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경제적 해자 개념으로 뽑아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ETF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ETF인데요, COWZ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0개 종목 가운데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서 설립이 투자 비용 등 자본 지출을 뺀 잉여 현금 흐름, 이것을 FCF라고 하는데, FCF가 우수한 100개 종목을 편입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한마디로 돈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잉여 현금이 많으면 어떨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설비 확장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소위 주주 친화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금리가 비쌀 때는, 즉 금융 비용이 비쌀 때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인 경쟁력이 돋보이는, 부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COWZ는 아까 100개 기업이라고 우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에서 COWZ가 주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탑10, 10가지 종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과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익숙한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주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을 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익숙한 기업들도 여기 있습니다. 보면 두 번째 보면 에버비. 자, 이것은 의료, 헬스케어 의료 제약 회사죠.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보면 아주 익숙한 기업입니다. 부킹홀딩스, 즉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 그것이 부킹홀딩스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자,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ETF 가운데 가장 늦게 상장되었고 조금 신선한 ETF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수제라면에서 제외시킨 QQM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QQMG ETF는요,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ESG 지수가 높은 종목들의 일별 주가를 가중평균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다른 두 개 ETF보다 상장일은 늦었죠. 왜 늦었냐면 소위 ESG 경영은 최근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른바 윤리경영, 지배구조 등등이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ESG 경영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QQMG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QQMG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 봐도 정말 익숙한 기업들이 많죠. 탑10을 구성하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애플, 세 번째는 엔비디아, 네 번째는 브로드컴, 다섯 번째는 아마존,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알파벳의 클래스 A 또 클래스 C 주식 등급만 다른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도비,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기업,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테슬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QQMG를 제외한 이유는 가장 늦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시키기가 너무 짧다, 판단하기가. 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은 나스닥이라든지 QQQ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다. 물론 일반적인 QQQ보다는 성적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QQQ와 그닥 크게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제라면, 자, 미국에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 이른바 미국 라면입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OAT 50% 플러스 COWZ 50%. 자, 그렇다면요, 이 같은 수제 라면을 나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어떤 ETF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미국의 MOAT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는 ACE, 미국 와이드 모터 가치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WZ와 비슷한 국내 상장 ETF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은요, 기본적으로는 COWZ와 비슷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지만 해당 ETF를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 회사가 속한 그룹에서 별도로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글로벌 X US 캐시플로우 킹 100 지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국내 상장 ETF 수제라면을 구성하는 국내 상장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률은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참고로요, 앞으로 기대 수익률에 사용될 과거 수익률의 원천은 한국 라면, 즉 국내 상장된 한국 ETF가 아니라
해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죠. ETF의 원천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국내에 상장된 지가 아주 짧습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만 하더라도 2023년 9월 달에 상장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일 기준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같은 ETF들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미국 라면, 즉 미국 ETF와 달리 한국 ETF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장된 해외 ETF들 중심으로 수익률을 잡으면 환율 때문에 수익률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봉지 라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 모든 봉지 라면의 기대 수익률을 따질 때 과거 수익률의 원천은 미국 라면 기준인 이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COWZ가 앞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상장일이 MOAT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COWZ는 2017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따라서 두 개를 섞어찌개해서 수익률을 보려면 당연히 수익률 기간은 COWZ가 상장된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수제라면, 즉 MOAT 50%, COWZ 50%를 합해서 2017년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의 과거 수익률을 보니까 연복리 14.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5%에 가까운 정말 큰 놀라운 수익률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수익률이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평균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 대표 지수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MOAT나 COWZ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500대 기업, S&P 500 지수 안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니까 속성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지수를 별도로 추정한다, 이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같은 수익률은 어쨌든 과거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5년 또는 지금부터 10년, 20년 투자할 때는 과거에 조금 전에 보았던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인을 하냐 하면, 앞으로 투자 기간 5년을 할 거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라면, 조금 전에 미국 라면, 수제 라면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과거 수익률인 14.24에서 20%를 할인하고 거기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연복리가 몇 퍼센트 나오냐 하면 11%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기간 10년하고 20년은 아무래도 앞으로 투자 기간 5년보다는 더 길게, 더 오랫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위험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투자 기간 10년하고 20년은 10%만 할인하고 그 10% 할인한 결과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지 않고 반올림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복리 1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투자를 할 때, 만약 적립식으로 할 때 또는 일시금으로 투자할 때 결과, 즉 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또 매년 13%로 불어날 때 앞으로 5년 동안 일시금으로 투자할 때와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5년, 10년, 20년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표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그림은요,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한다라고 가정할 때 5년까지는 11%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하면 원금이 6천만 원인데 결과 한 2,020만 원 정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약 34%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년이 되면요, 우선은 기간도 길어지지만 13%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무려 10년이 지나면 105%, 두 배가 불어나고요. 적립식인데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약 4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377%. 자, 이번에는 일시금 한 방에 투자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시금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년 뒤에는
11% 매년 적용을 하면 5년 뒤에는 얼마나 돈이 불어나는지를 기대할 수 있냐 하면 약 73%, 즉 730만 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1,730만 원. 10년 뒤에는요, 내 돈 1,000만 원이 이자까지 합쳐서 3,64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률만, 원금을 제외한 수익률만 264%가 나오고 20년은 더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무려 수익률이 1,228%가 나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길게 투자할수록 위험은 적고 복리, 수익은 커지더라.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오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대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기대입니다. 과거 수익률을 할인해서 적용했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확정하지 않는다, 보증하지 않는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MOAT, COWZ가 해당하는 기간, 수익률 기간 2017년에서 2023년 12월까지가요. 사실은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지만 오른쪽으로 확연하게 크게 상승했죠. 특히 2020년 이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IVB 또는 SPY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제 라면을 구성한 MOAT, 그 다음에 COWZ, 그 다음에 가장 기본 라면에 속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B, 물론 SPY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 ETF를 동일 기간 동안, 즉 수제 라면의 과거 수익률을 추출했던 같은 기간 2017년부터 2023년 말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MOAT는 15.01%고요. COWZ는 13.44%, 그 다음에 IVV는 13.36% 나옵니다. 물론 IVV가 MOAT보다는 수익률이 못하지만 COWZ랑은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IVV 역시 같은 수익률, 수제 라면의 수익률을 추출했던 같은 기간의 수익률은 상당히 지난 20년 수익률,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더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MOAT, COWZ 또 수제 라면이 기본 라면보다 수익이 훨씬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라면과 봉지 라면 10가지 종류 중에서, 이거는 이제 책을 참고하십시오. 10가지 종류 중에서 기본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순한 라면이 있고, 조금 매운 라면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수제 라면은 기본 라면과 조금 매운 라면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편안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지 라면, 10가지 봉지 라면 가운데 수제 라면을 소개해 드렸고, 구체적인 두 가지 ETF, 또 이 두 가지 ETF의 과거 수익률에 대한 착시 현상, 수익률 추출 기간을 볼 때, 자, 그런 것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 많이 도움되면 좋겠고요. 덧붙여 앞으로는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